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제일 잘 아는 나라가 어디일 것 같으냐?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알 수 없었다. 오직 일본만이 알았다. 일본이 이 민족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수백 년 동안 대자연이 작업을 하여 일본이 이 나라의 땅 밑에는 뭐가 있고 어떤 종류의 기술이나 정보를 넣어주면 어떻게 쓸 수 있는지까지 모두 파악하여 그 설계도를 다 가지게 하였다. 그래서 이 나라를 땅속까지 아는 나라가 일본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36년 동안 우리를 압박하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까지 캐내려고 꼬집고 비틀면서 고문도 했던 것이다. 2차 대전 때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 우리 민족에게만 아주 끈질기게 끝까지 캐내어 우리의 심통 안까지 속속들이 알아내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금수저로 밥을 먹는지 은수저로 먹는지 집에 숟가락 몽댕이가 몇 개 있고 사발그릇에 밥을 먹는지 놋그릇에 먹는지 농안에 숨겨놓은 것까지는 못 찾았지만 금부치까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하여 이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알고 있었다. 심지어 세숫대야도 놋그릇으로 쓴다는 것을 다 알고는 전쟁 물자를 핑계로 깡그리 빼앗아 갔다. 그리고 방에 문가 위에 장식한다고 올려놓았던 도자기 같은 것도 싹 걷어내어 가지고 가버렸다. 우리가 그것들을 보며 좋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의 귀한 물건은 일본이 가져가고 영국이 가져가고 프랑스가 가져가고 전부 다 여기저기 나누어 가져가 지금 그들이 다 보관하고 있다. 이것을 두고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데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이동해 놓고 보관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오히려 잘 가져갔다고 해야 한다. 여기에 있었더라면 전쟁으로 폭탄을 맞고 부서져 남아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제대로 보관을 하지 않아 곰팡이가 쓸거나 부식되어 훼손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가져간 것은 지금 고스란히 잘 남아있다. 그동안 우리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보관하고 관리해야 했다면 거기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 나라에 가져가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고마워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계속 보관만 하고 있을 것이냐? 계속 보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줄 것이다. 우리의 신용이 국제사회에 쌓일 때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모두 이 나라로 돌려보내게 된다. 그러니 지금 찾아오려고 애쓸 것 없다. 우리가 보관하려고 하면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시간 또한 엄청나게 할애해야 한다. 지금은 그들이 비용을 엄청나게 들여가며 잘 보관하고 있으니 그저 지금 있는 곳에 잘 놔두면 된다. 또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을 보관하며 관리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도 대기에 다 가져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진짜 살만할 때 그때는 전부 다 돌아올 테니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제 우리는 이런 대국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 다시 돌아가 2차 대전 이전까지 이 나라를 속속들이 알게 된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6.25 전쟁이 끝나고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나라에 들어올 모든 지식과 기술을 이 나라로 이동시켜 주기 시작했다. 이 민족의 생각과 근기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2차 대전을 마치고 국제적으로 미국과 영국처럼 큰 곳에 몰려있던 기술과 정보들이 전부 이 나라에 들어와야 할 때 일본이 그것들을 받아서 넣어주었다. 그것도 이 민족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잘 매만져 넣어주었다. 다시 말해 섬유 기술이 됐던 시계를 만드는 기술이 됐던 조립하는 것이 됐던 디자인이 됐던 법이 됐던 모든 기술과 정보와 지식의 실을 전부 다 일본이 1차 가공하여 이 정도는 해야 한국에 들어가서 잘 되겠다고 할 만큼 이 민족의 성격과 근성에 맞게 잘 만져 이 나라에 넣어주었다. 일본이 국제 심부름꾼이 되어 모든 일을 다 한 것이다. 일본에 그러한 밑작업이 있었기에 휴전 이후 88 올림픽까지 36년 동안 인류의 모든 지식 에너지가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러한 기술과 지식이 들어올 때에는
장사에서 판다는 명분으로 들어왔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나라에 들어와야 될 지식과 기술이 전부 다 들어왔다. 여기서 잠깐 재밌는 소리를 하면 일본이 이 나라의 모든 문물과 지식과 기술에 실을 넣어주면서 마진을 너무 많이 남겨 먹었다. 다시 말해 들어오는 지식이나 기술 중에서 이 나라에는 딱 쓸 것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썼다. 그래서 일본이 이 나라에 지식을 넣어주는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성장해버린 것이다. 야가도 보통 약은 것이 아니었다. 지금 일본이 침체하고 있다고 하지 않느냐. 그것이 언제부터냐. 88 올림픽 이후부터이다. 왜 그러한가? 그들의 할 일이 없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88 올림픽 전에는 인류의 문물이나 정보가 공중을 통해, 즉 비행기로 이 나라에 자유롭게 들어오지 못했다. 하늘길을 열려고 해도 공산국가와 같은 나라를 거쳐야 되니 못 들어오게 되는 등 여러 가지 환경적, 국제적 요인에 의해 순탄치 않았으며 겨우 석탄배나 유조선 정도만 하나씩 합의를 봐서 들어왔을 뿐이었다. 그래서 기껏해야 연료 같은 것이나 들어올 수 있었지. 많은 나라들이 자유롭게 이 나라로 들어오지 못했다. 들어오더라도 이 나라의 위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공산국가라는 이름으로 금을 그어놓고 있었기에 유일하게 일본을 통해서만 문물이 들어올 수 있었다. 그래서 88 올림픽 때까지 이 나라에 들어와야 할 것들을 날라주기 위해 일본이 통로가 되어 바쁘게 움직였던 것이다. 그런데 36년 동안 이 나라에 들어와야 될 것을 다 넣어주고 88 올림픽을 계기로 막혀있던 이 나라의 하늘길이 다 열리고 이전까지 사용하던 바다의 길 또한 넓어졌을 뿐 아니라 위성시대 개막으로 통신의 문까지도 활짝 열리게 되어 모든 기술과 정보와 문물이 이 나라로 곧장 들어오니 일본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것이다. 또한 이 나라가 직접 세계와 손잡고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스스로 교통정리해버리니 일본에 할 일이 없어져 일본이 침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은 나무 몸통에 해당하기에 원래 자체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다. 가지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아서 쓰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쓰면 썼지 몸통에서는 개발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무 몸통에 해당하는 중국, 일본은 가지와 뿌리의 가교 역할을 잘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지에서 경험하고 개발되고 만들어진 모든 정보는 모두 몸통을 거쳐 이 뿌리로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중국을 공산국가로 묶어놓고 몸통의 한 기퉁인 일본을 열어 2차 대전 이후로 이 나라에 인류의 문물이 들어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했던 것이다. 이 역시도 대자연의 안배였다.